프로야구의 중심 엘롯기에 한많은 팬들이 뭉쳤습니다. 최강 엘롯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부터 엘롯기의 야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또 신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그래서 누구지? 각자 이제 약간 예명 아닌 예명 가명으로 해가지고 뭐 변명이란다 별명 해가지고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 그래서 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기 소개. 저부터요? 네. 저부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네라고는 하셔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닉네임 송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타이거즈와 야수다라는 팟캐스트 한 2016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야구 엄청 좋아하고요. 네, 뭐 언론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럴 거면 그냥 이름을 밝히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뭐 다 하는 일 다 괜찮아요. 밝히시는데. 네. 자, 네, 저는 야구를 조금 즐겨 보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찐 롯데 팬으로 네 닉네임 용구. 해룡구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으나 광주에서 LG의 애정을 듬뿍 드러내고 있는 임모함이라고 합니다. 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함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네. 또 광주 방송국 시절에는 그 적진에서 네. 이쪽에서 맞아요. 그죠. LG 유니폼을 입고 방송국 출근을 하셨다. 대단한 용자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오늘은 안 입으셨네요. 근데. 네, 일단은 사죄. 저희는 이렇게 차려입고 왔는데. LG 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LG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승팀의 이제 약간 자부심 이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너무 저의 유광 점퍼에는 진짜 네. 좌지환 우은성 해가지고 사인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바보같이 두고 오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그걸로 놀림을 당할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 LG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아주 머리띠까지 해서 풀짝짝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적진에서 유니폼을 입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사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아 팬분들이신데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것도 심지어 입사를 한 지 한 달 정도 안 됐을 즈음에 해가지고 이제 유광점프를 조용히 숨겨서 갔다가 이제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 나오는 그 골목에서 쓱 유광점퍼를 꺼내가지고 싹 입었더니 그날 이제 무슨 경기가 있었어요? 네, 경기가 있었고 그때가 이제 기아랑 LG 경기였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 기아 경기 날. 네, 와,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제 감독님들이 딱 보시더니 자가 미쳤나 이러셨다. 이거 부산 사투리 아니에요? 그게 오늘 해놓고 나도 이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회사에서는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성 아나운서가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그렇게 팬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일부러 막 놀리시기도 하고 그걸로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회사를 적응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LG 팬들 반응도 좀 뜨거웠겠는데요. LG 팬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LG가 너무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광주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는 잘 모를 수 있죠. 그 잠실구장 가서 LG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 경기 시작 전에 그 장내 아나운서 멘트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에 서울의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음악 있잖아요. 방정 맞은 음악 그거. 네. 방정 맞은 음악이죠. 웅장한 음악이죠. 나의 그 심장 박동수를 뛰게 하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기아 사실 저도 LG 좋아하는데. 네. 뭐 엘로끼는 때려야 뗄 수가 없으니까. 네. 언제부터 이렇게 엮였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쵸. 어느 순간부터 엮였죠. 근데 많은 기아 팬들이 엘로끼 하면은 뭐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나 제 팟캐스트 할 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좋은데 왜 우리가 마지막에 있냐.
왜 기엘롯이 아니고 혹은 기롯엘이 아니고 근데 해보니까 아시겠죠? 발음이 잘 안 맞아요. 맞아요. 모델기 네. 그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뭐 항상 하는 말이 굳이 우리 앞에 LG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게 또 발음이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넓지는 그렇죠. 못해. 뭐라도 하나 앞당겨 보려고. 발음을 떠나서 그래도 세 팀 중에 가장 우승 횟수가 많은 뭐 프로야구 팀 중에서 제일 많은 팀인데 그쵸. 약간 그런 거에 또 자존심 상해하시는 네. 팬분들도 있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입에 제일 잘 붙긴 합니다. 이건 인정해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룡구 씨, 네. 룡구 씨는 야구에 언제 입문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뭐 부산 사람들이면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어린이날에 야구장을 안 가본 어린이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정신을 차리니 어느 날 기억을 떠올려 보니 아빠랑 사직에서 앉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뭐 어린이날에 그 사직구장은 정말 어린이들이 99% 같은 느낌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롯데 경기를 꼭 보러 갔고, 제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여고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는 이제 야자를 하던 세대라서 네. 네, 야자를 하는데 그때 저희 PMP가 있잖아요. PMP. 네. 너무 나이가 들통나나? 네. PMP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다들 뭔가를 듣고 있는데 인강을 듣는가 했더니 모두가 다 이제 KNN에서 중계를 해주는 야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동시에 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뭔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네,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를 즐기기 시작해서 뭔가 제 나이만큼 연차가 쌓인 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거의 뭐 모태 롯데 그쵸, 팬이라고 맞아요.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엘린이라고 부르는데 론린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은 이제 좋게 말해서 롤린이라고 하는데 사실 꼴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폭하지. 오늘 좀 위험한 발음들이 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금. 네. 송사님은 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서울에 보면은 이제 뭐 호남 출신 분들이 또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저 같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당시엔 해태 타이거즈죠. 해태 타이거즈 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또 일단 야구를 잘했잖아요. 우승도 많이 했고, 뭐 이종범, 선동열 이런 뭐 화려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유니폼이 이제 건빨 유니폼이라고 하죠. 네. 그게 어린 시절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브라운관 TV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건빨이 유니폼이 번져 보여요. 화면에. 강렬하게 뭐 색채적으로도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설마 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쵸, 호랑이 같았다 뭐 이런 느낌은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한 거죠. 이렇게. 근데 다행히 우승 횟수가 많아서 그래도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그 뒤로는 뭐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옮겨가고 나서는 그때는 좀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월드컵 이후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축구 좋아하고 막 이랬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2009년 뭐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지완 선수의 이제 7차전 끝내기 홈런. 그게 이제 다시 저한테 타이거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또 좋아하게 됐고 2017년 또 한 번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두산 베어스를 꺾고 이렇게 다시 좋아하게 됐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죽 쓰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제가 그 팟캐스트 저희 방송 소개할 때 그 LG 아시겠지만 그 응원가 아시죠? 팀 응원가. 네, 겹쳐 있죠. 없이는 못 못 살아. 살아. 근데 기아도 똑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아 없이는 못 사는 뭐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데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데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 유튜브 콘텐츠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아 응원가 부르기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맨 마지막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간 뭐랄까 이렇게 죄송해요. 더럽혀진 기분이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언급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말 더럽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의식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쿠키 영상으로 제가 그때도 유니폼을 들고 와갖고 유니폼을 입고 막 부르는데 LG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그 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아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라니요. 나 이제 못 다닐 것 같아 지금.
조심해서 광주로 출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KBO 최다 우승팀의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가보시면 가십시오. 이제 약간 이게 진짜 여담이긴 한데 그 LG 기아 경기가 있으면은 끝나고 유니폼을 입고 집을 돌아갈 때 그렇게 보시는 분들마다 특히 그날 경기가 기아가 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응원가로 이렇게 싸움을 거시더라고요. 잠실 가면 더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롯데 LG 경기도 잠실에서 보면은 난리 제가 나죠.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롯데나 LG 팬분들도 많이 네. 계셔가지고 롯데 LG 경기를 제가 잠실에서 꽤 많이 본 편인데 단 한 번도 멀쩡하게 집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제 그죠. 엘롯라시고 네. 이런 거 하는지. 거의 이제 웬만한 한국 시리즈 뺨치는 맞아요. 거의 관중과 그 함성 소리가 느껴지지 않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넘어갔다. 저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제 기억에 가장 오래된 그 TV 중계 장면이 네. 1992년 롯데자이언츠의 한국 시리즈 우승 장면. 그때 그 박정태 선수, 네. 그 추신수 선수 외삼촌으로 유명하시죠. 네. 뭐 박정태 선수. 롯데에서는 워낙 또 레전드셨고 그분이 맞아요. 마지막 그 공을 잡고 마치 작년에 신민재 선수가 공 네. 잡고 끝냈던 그 장면이랑 거의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잡으면서 환호를 하고 그때 그 스머프 유니폼 입고 그게 제 기억에 제일 오래 남은 장면이거든요. 뭐 팬은 타이거즈 팬이 됐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또 제가 박정태 선수. 오, 그러시네. 이렇게 네네네. 받아왔는데 사실 저도 1992년 그 한국 시리즈 장면을 진짜 수도 없이 돌려 직접 보지는 봤지만 못하셨겠죠. 네.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이 나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는 아마 그때 보셨을 네,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마 보셨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또 우승을 못 하고 있어서. 저 지금 제일 우승한 지 오래된 팀이 됐죠. 그 다음이 LG였는데 네. LG가 그 저주를 그죠. 작년에 깼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작년에 저는 이제 LG 우승 현장에 있었었는데 진짜 네. 부럽다. 가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제발 LG 져라. 아직은 롯데가 그러면 안 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롯데 팬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 한국 시리즈 현장에 롯데 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 오셔서 전부 다 제발 같이 가자 LG. 그러기에는 저희 하지만 네, 너무 그래서- 기세가 강했었기 때문에 네. 예상은 했었었죠. 그쵸. 네. 아니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 야구에 입문하게 된 게 롯데 경기였거든요. 그때 2010년도였는데 입문은 다 시켜줘요. LG와 롯데 롯데가. 경기였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롯데와 다른 아마 그냥 뭐 근데 잠실 야구장이었으니까 두산 롯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롯데 이제 3루에서 봤었는데 그죠 1루인가요? 이제 기체매에서 맨날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홈팀이 일루입니다. 그죠. 그래서 3루에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가르시아가 있었던 때. 가르시아. 그 가르시아 정말 재밌을 때 보셨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구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요하죠. 나는 서울팀이니까 서울팀 어디를 할까? 근데 이게 참 LG 팬들이 신기한 게 이게 약간 그 DNA가 있나요? 곰을 싫어하는 DNA가 있어요. 내 거 뭔 얘기가 했네. 네. 그냥 싫어. 그냥 나는 저 유니폼과 저 그냥 별로야. 근데 저희도 그렇죠. 좀 그래요. 네. 네, 저희도 좀 그래요. 그죠? 네. 그리고 뭔가 그냥 뭐가 그냥 싫어요. 그 느낌. 그냥 막 더 세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근데 뭔가 솔직히 싫어했어요, 아니면 두려워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네. 팬이 없었을 그러니까 이제 팀이 없었을 때잖아. 팀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상대방이 두산이었고 그때 엄청 잘 나갔을 때였단 말이에요. 두산이 한창 잘할 때였는데 근데 싫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LG의 유광 점퍼와 이 스트라이프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결정타를 날렸던 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대형 선수랑 오지환 선수가 힙합 노래를 부르면서 되게 자기를 소개했던 영상들이 있었어요. 따라가야겠다. 잘생겼잖아요. 이대영 선수는 지금 봐도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암흑의 10년이 시작되었었다. 네, 그때 시즌이었어요. 비슷합니다. 저희도 그때 좀 암흑기였었고. 네. 네. 저희도 그때가 이제 거의 뭐 그때 마지막 반장이 롯데가 아니었나. 우승을 하면 참 좋았을 때인데 맞습니다. 아쉽게도 그 위에 있던 뭐 SK라든가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삼성이 또 엄청 잘하던 맞아요. 때잖아요. 2010년 네. 초반 때
그리고 뭐 두산 이런 팀들을 가을 야구에서 못 넘었죠. 그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2년이 이제 마지막 그렇게 롯데가 반짝했던 로이스터 감독 때인데 네네네네. 제가 그때 딱 처음으로 서울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예매까지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했는데 당시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상 보내주시질 않더라고요. 대학교 네, 대학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상 보내주시질 않아서 어떤 문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연극 영화과여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문화상 당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은 꼭 공연을 기다려서 이제 스텝 같은 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상 가지를 못해서 이제 끝나고 딱 나왔더니 이제 파른 거예요. 그래서 난 잠실 그래도 가겠다. 15분이면 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끝이 났죠. 너무나 빠르게. 끝이 났는데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 해에. 정규 시즌 네. 마지막. 그래서 가는데 버스에서 정말 울었어요. 혼자서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면서 왠지 그때 느꼈던 것 같아. 왠지 지금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롯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슬픈 예감은 네, 틀리지 않았었다. 갑자기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럼 룡구님은 네. 어떤 선수를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는 이제 전준우 선수랑 그다음에 박세웅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롯데 하면 안경 에이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인 때 저는 그 안경을 이렇게 딱 쓰고 선수가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귀여워 막 이렇게 귀여워. 예, 계속 하시죠. 잠깐 정신을 못 차려. 했었는데 잠깐 이제 또 우리 박세웅 선수는 살짝 암기가 있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냥 계속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 아무래도 나는 응원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해왔고 이제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거의 뭐 롯데에서는 뭐 가장 대표하는 현재로서는 선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두 선수를 좋아합니다. 우리 송사님은? 저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두 분보다 제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데요. 뭐 일단 당연히 어렸을 때는 뭐 타자는 이종범, 투수는 선동열, 이거는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지금 KT 감독님이신 이강철 감독님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또 선수 시절에 굉장히 미남이셨거든요. 호리호리하시고 야구 선수 그 야외 활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인데 그 시절에도 그렇게 뭐랄까 좀 뽀얗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실제로도 잘하시기도 했고 굉장히 우리나라 언더핸드의 뭐 최초의 뭐 에이스였죠. 그리고 지금 뭐 해설위원 하시는 뭐 장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산 코치하시는 김주찬. 김주찬 전 선수님은 롯데 시절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네. 저런 선수 기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5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지금은 사실 FA 50억 원이면 큰 돈이 아닌 좀 그런 시대지만 그때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와서 엄청 잘했고 결국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역 선수는 뭐 당연히 타이거즈 팬이라면 양현종 선수 말 안 할 수 없고 지금 제 유니폼에 박혀 있는 나성범 선수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LG는 뭐 많은 당시에 이제 저처럼 서울에 있는 타이거즈 팬들도 네. LG의 이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 이제 이상훈 선수.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팀 팬들이 봐도 진짜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진짜 존나 멋있어요. 그 긴 머리 휘날리면서 저의 발언에 약간 위기감을 느끼신 거 같아요. 나 좀 하려고 그 긴 머리 휘날리면서 우리 팀 야수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전력으로 뛰어나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그다음에 뭐 박용택 선수는 처음에 이제 응원가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가 보면 볼수록 야잘잘의 대표적인 선수죠. 네. 물론 뭐 한때 좀 졸렬하셨던 적도 계셨죠. 네, 본인도 아시겠지만 그거를 제외하면은 박용택 선수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은퇴식은 타팀 팬이지만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뭐 일단 뭐 이대호 선수죠. 네, 무조건죠. 국가대표 경기 수많은 경기에서도 이대호 선수가 나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롯데랑 경기할 때 기아 투수들이 이대호 선수한테 많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선수들이.
그래서 또 뭐 맞겠구나 싶은 그런 선수였는데 우리 팀이니까 막 그냥 너무 막 그 후광도 치고 너무 좋아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바람의 아들의 아들 이정우 선수 지금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이정우 선수는 뭐 당연히 너무 많네요. 제가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네. 찐 야구 팬의 모습인 건지 엘로끼잖아요. 네. 네. 다 좋아합니다. 네. 이상훈 선수는 제가 막 그 좋아할 만한 그 시기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제가 컴투스 프로야구 광고 들어와 주시면 시작한 지 1시간 됐어요. 그러니까요. 컴투스 프로야구에서 제 히든 카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진짜요? 힘들어 좋아하셨네. 그리고 이상훈 선수가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마침 여기 기타가 있는데 제가 되게 락 음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밴드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실제로 되게 프로급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도 더 좋아했었어요. 네. 노래도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진짜 좋아했습니다. LG 떠날 때 좀 타팀 팬이지만 야 저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네. 저는 뭐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문하게 하셨던 왼쪽에 오지환 오지환 선수 그 오지환 선수가 물론 잘생긴 것이 다죠. 이게 외모지상주의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입문했을 당시에는 그게 단데 그때 그 뭐랄까 뭔가 유격수로서 욕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욕 먹으면서 키운 자리죠, 그 자리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을 이제 꿋꿋이 해나가는 그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 입문을 하게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항상 그냥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제가 예전에 동방신기 팬이었어가지고 동방신기 한창 팬이었을 때 제 팬명이 준수 마누라였는데 지환 마누라로 오늘 별명을 하려다가 유부남이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별명을 얻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원래 최은성 선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최은성 선수 는 이제 경기장에 가면은 항상 이제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공 같은 거 다 서비스 해주고 그렇다고 최은성 선수가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경기장에 갈 때마다 그렇게 팬들을 챙겨주고 하는 마음씀이 보여서 되게 좋아했고 용태감을 빼놓을 수는 없고 또 그 시절에 워낙 또 프랜차이즈 용암택 아니에요? 용태감 무슨 바위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용태감 용암택이죠. 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친구들한테 또 그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박용택 선수를 이제 굉장히 좋아한다. 이형종 선수도 좋아했었는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약간 스토리 있는 선수들을 좋아해서 뭔가 어떤 역경을 딛고 막 고난을 헤치고 막 이런 선수들을 좋아해서 몰입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형종 선수를 좋아했었죠. 아무튼 우리 실버스타 잘 지내시죠? 제 기억에 응원가가 굉장히 신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반짝반짝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갔던 맞죠? 네. 진짜 그 경기장에서 반짝반짝 가는 거죠. 요즘에는 투수로 보면은 일단은 김윤식 선수 되게 이제 유심히 보고 있고 원래 광주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김윤식 선수가 굉장히 성실한 느낌, 바른 생활 청년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민호 선수랑 같이 데뷔를 했는데 둘의 캐릭터가 너무 다른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좀 우직한 선수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반대로 이제 정우영 선수. 그 정우영 선수가 등장했을 때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벌크업을 한 이후로 이 그 미트에 꽂히는 볼 소리가 현장에서 들으면 빡빡 꽂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 그 투구를 하기 전에 이제 팔을 살짝 떨구면서 흔들 때 긴지가 이 누나의 마음을 흔드는. 아무래도 철저한 외무지상주인 것 같아요. 되게 추임새가 약간 뭐 이렇게 술 어디다 한 잔 숨겨놓으신 누가 술을 따라놨나. 아니 롯데도 요즘에 젊은 선수들 되게 인기 많죠. 많고 좀 잘하는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뭐 윤동희 선수, 윤동희 선수란다.
나 이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나한테 네. 용택 하면 또 뭐라 하시더니만은 네. 벌 받으신 거예요. 용택 선수 그거랑 다르죠. 네. 윤동희 선수도 있고. 윤동희 선수 맞죠. 있고. 네. 네. 그 국가대표 경기에도 좀 네, 보이고 맞아요. 해가지고 한동희 선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롯데가 좀 과거에는 신인 선수들이 많이 약했어요. 조금 이제 편이었죠. 오래된 프로 선수들이 거의 좀 저희가 막 평균 연령이 뭐 30대 중후반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어린 선수들의 부진들이 강해서 뭐 약간 신인이 오면은 다 없어지냐 약간 이런 말까지 들었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인기들도 많이 얻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뭐 최준영 선수도 그렇고, 예,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뭐 윤동희, 한동희 선수도 그렇고 또 지금 지금 한창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전미르 선수도 그렇고, 네, 좀 더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팀 다 보면은 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제 Z 세대, 네. G 세대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주축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기아만 해도 뭐 김도영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몇 년째 마무리 맡고 있는 정혜영 선수도 그렇고, 네.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제 윤도현 선수. 네. 예. 우린 다 뭐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전 감독님도 그렇고 네.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뭐 LG도 젊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롯데도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선수들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덕질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좀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요즘에는 이제 슬슬 세대 물갈이가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세 팀 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송사님은 올해 기아 네.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왜 우리를 이렇게 올려치기를 해주는지 그래요. 조금 기아 팬들은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근데 그 전문가 전망이라던가 그다음에 네. 뭐 스포츠 쪽 기사들 나오는 것도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타팀 네. 감독들의 평가도 그렇고 네.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과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맷 윌리엄스 이제 외국인 감독 시절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초반에는 늘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뭐 9등을 했던 그 2021 시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평가는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뎁스가 좀 얇아요. 지금도 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감독도 지금 제일 젊은 현역 중에 제일 그렇죠. 검등 네. 유일한 80년대생. 80년대생 네네. 감독이시잖아요. 잘생기시고. 네. 뽀뽀무님. 네. 물론 코치로서 평가는 좋았지만 또 감독 자리는 또 다른 문제고, 네, 그렇죠. 여러모로 불안 요소가 많은 거에 비해 유입된 요소들은 제 생각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외국인 투수 2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고. 작년에 좀 불쌍하긴 했어요. 기아가. 불쌍했다고요? 네, 불쌍했다. 아니, 네. 왜냐면은 뭐 선수들이 나쁘진 않은 자꾸 부상이 뭐 투수 부상이 끝나면은 뭐 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타자들 맨날째. 부상 네. 있고. 그렇죠. 뭐 뭔가 트레이닝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항상 많이 나왔었고, 네. 그 나성범 선수도 작년에 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네. 또 뭐 주축이 돼야 되는 선수들이 풀 시즌으로 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김선민 선수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풀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은 팀인데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는지, 올려놓고 떨어질 때 그 쾌감을 즐기고 싶은 건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2년 전에 순위였던 5등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아는 진짜 한번 기세를 타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의 경기만 봐도 분위기 한번 타면 진짜 뭘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느낌이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좀. 압박적으로 느껴지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항상 안심할 수 없는 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 기세나 뭐 우주의 기운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승을 한다고 그러죠. 2009년에도 그랬고, 그쵸, 2017년에도 그렇고. 네. 제 기억나는 기록들이 2009년에는 8월달에 월간 최다승 기록을 세웠어요. 당시에. 그때는 계속 1등은 아니었거든요. 하다가 SK를 제치고 이제 여름쯤에 1위로 올라갔는데 8월에만 20몇 승을 올려가지고, 이야 대박이다. 네, 잠실 가면은 막 대타말로 홈런 치고 그러면서 막 LG고 두산이고 다 폭격해버리고, 그리고 17년도에는 뭐 10경기 이상이었나요? 뭐
두 자릿수 득점을 연속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을 타면은 지금 우리 모함 아나운서 말대로 모함 아나운서가 얘기했다 보니까 또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그런 좀 확 그런 좀 기세를 타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생각해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한 8년 걸렸잖아요. 그죠? 8년이구나. 네, 근데 17년에서 8년이니까 내년에 한 번 저희는 그러면 8년 주기 저희는 언제 올까요? 기세가 언제 올까요? 롯데. 근데 저는 올해는 사실 저희보다 LG는 뭐 작년에 우승팀이니까 당연히 목표가 2연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가 저희보다는 윗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김태형 감독님 때문이에요. 진짜.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다시 과거를 되돌려 보니 참 부끄럽지만 2017년 이후 롯데가 가장 잘한 기록이 7위예요. 아 그래요? 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잘한 게 7위고 19년에 10위를 했고 그러니까 너무나 침체기를 지금 오랫동안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팬분들이 항상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올해 7위는 안 하겠지. 약간 그래도 김태형 감독인데 약간 이 정도의 지금 내 생각들이 아닐까. 좀 많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김태형 감독님도 당장에 효과를 낼 순 없고 일단은 하반기는 돼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지금 봄대에 그 에너지를 갖고 봄에 버티다가 하반기부터 뭔가 김태형 효과가 나온다 이러면은 뭐 한 번쯤 저도 그래서 올해는 사실 김태형 감독님의 이제 조금 경험치를 쌓는 해지 않을까. 어느 정도까지 이 감독의 힘이 발휘가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내후년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게 봤을 때 노래야죠. 이제 함께 이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김태형 감독님은 뭐 타 구단에서도 너무나 탐을 내던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님을 데리고 왔을 때 그분의 스타일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뭐 1년 계약으로만 생각하고 데려온 건 아닐 거고. 절대 아니죠. 앞으로 그냥 이것을 이제 리빌딩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실 건데. 김태형 감독님이 오셨는데도 안 되면은 약간 팀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막 그랬어요. 막 이게 지금 김태형 감독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모 팀이 몇 년 전에 그런 우승 청부사로 유명하신 분을 데려왔다가 잘 안 된 적이 있잖아요. 다 흘러갑니다. 흘러간다. 그 팀이 올해 또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껴도 큰 지장 없을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는 자연스럽게 팀이 있어서 너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라면 롯데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두산 감독 시절에도 2017년도에 이제 저희가 타이거즈가 이제 두산이랑 한국 시리즈를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운이 좋았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근데 그때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가을 야구 그 한국 시리즈 때 오재일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컨디션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특히 그 당시 이제 김재호 유격수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계속 대체자가 없다 보니 밀어붙이면서 저희가 양현종 선수 1대0 완봉승 흐름 잡고 이제 바로 4연승하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경기마다 그 쫓아오는 그 기세가 있습니다. 보통 뚝심의 야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두산에 대해서. 이거를 롯데에다가 이식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롯데 야구는 역시 좀 화끈하다, 뭐 약간 공격 야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뚝심이 있다, 끈기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만 제대로 잡힌다면, 변화를 준다면은 분명히 저는 롯데는 향후 2년 내로는 꽤 큰 목표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 두산의 전설을 다시 한번.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좀 가장 좀 롯데에서 변화가 됐으면 하는 점들 중에 하나가 좀 투수진이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탄탄해진 편이지만 항상 부족해져요. 그 중반기가 되면은. 그러면서 후두두두둑 무너지는 게 제가 봤을 때 약간 투수진의 부족함을 항상 많이 느꼈고 또 외국인 선수
야구를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었지 않나 여태까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외국인 투수 2명 다 재계약한 선수들이죠. 네. 차리반즈랑 네네네네. 그 머릿결 찰랑이신 네, 찰랑찰랑. 네. 그 지금 뭐 투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야구에서 투수진을 두텁게 만드는 건 사실 감독님의 역할이 아니라 프런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영입해온 선수들이 좀 베테랑급 그 네네. 투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뭐 진해수라든지 임준섭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혜수씨. 네, 진해수 선수는 고향이 원래 제가 부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아에서도 뛴 적이 있었고 예전에. 그래서 뭐 잘할 때는 진해수도방이 서령고, 그죠, 맞아요. 못할 네. 때는 진해수소폭탄 막 이런 있는데 공격을 충분히 하시네요. 그 힘을 좀 줄 수 있는 네. 선수일 네네. 거고. 진해수 선수가 마운드에 네. 올라오면 약간 든든한 게 있죠. 맞아요. 다만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님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수진 관리를 좀 빡세게 한다라는 좀 그쵸. 이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그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시즌에 하는 그쵸. 부분이라 네네. 김태형 감독님이 바로 올해 롯데 감독 첫 부임 시즌부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그때 해설위원도 1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밖에서 또 이제 야구를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본인 스스로도 뭔가 감독으로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롯데 변화가 지금 기대가 돼요. 사실 네네. 지금 우승 못하신 지 30년 넘었잖아요. 네. 이제 해야죠. 지금 태어나기 전에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앞에 3자는 안 달았다. 제 눈으로 세는 한번 나이로 하면 보고 맞습니다. 네. 제 소원이에요, 소원. 많은 부산 팬들이 네, 바라고 맞습니다. 바라는 일일 텐데. 참 오늘도 이제 시범 경기를 보는데 네네네. 와 그래도 역시 부산 팬들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시범 경기인데 꽉꽉 채웠더라고요. 아주 꽉꽉 채워서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부산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직도 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저 믿음 나도 갖고 가겠어. 약간 이러면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임모함 씨의 네. 건방 타임을 한번 네, 한번 가져보도록 들어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도 우승팀 우승팀 29년 만에 우승. 뭐 말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미 재작년에도 우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날린 게 없잖아 있다. 그때부터 했으면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벌써 들리시고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2연패밖에 노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왜 톤이 왜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짜 우승을 할 거라고 이제 막 느낌이 왔을 때는 재작년이었는데 너무 가을 야구 때 네. 다들 느낀 거죠. 우리 이번에 진짜 우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투수진을 아끼다가 이제 폭망한 케이스가 돼서 너무나 어이없게 떨어진 케이스가 돼서 작년 한 해는 아마 저 포함해서 다른 팬분들도 이제 건방 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승에 저희 팬들 사이에서는 올해 그거 가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승의 단어조차도 올리기가 어렵게 이렇게 조심조심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한을 풀어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워낙 저희가 갑자기 반짝된 게 아니라 계속 쌓아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꼽혀왔던 팀이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들 어찌됐든 언급되는 3강 혹은 4강 안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우승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거는 진짜 약간 어떤 하늘의 도움과 맞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2연패는 진짜 그쵸, 모든 요즘 것이 다 적용돼서 정말 하늘의 뜻까지 다 적용이 돼야 비단 된다고 한국 생각해요.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모든 지금 프로스포츠에서 연속 우승을 하는 사례가 요즘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요. 더더욱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연패까지 이룬다면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LG는 충분히 할 만한 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다. 네. 그리고 왜냐면은 전력들이 빠졌다, 그게 불펜들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불펜들이 막 좋았냐? 아주 좋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선수들이었지만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워낙 뎁스가 튼튼하니까 이제 바꾸고 메꾸고 끌어서 잡아채서 이제 그것을 우리 그게 잘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바뀐 것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우승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준우승 정도는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마음속으로 우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지금 달라요 말하고. 기왕 겸손 떨 거면은 가을 야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아이고 가을 야구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가요? 몇 년 동안 뭐 가을 야구 안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일단 뭐 손주영 선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유영찬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석 선수의 이제 자리를 네. 하는 맞죠? 근데 그 진짜 찐 팬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시선이 분산되시죠? 하면 사실 네. 잘 갔다 오사가 이런 마음이어서 맞아 대부분 LG 팬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좀 불안하긴 했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뷔 때부터 한 2년간 마운드에 올라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 고우석 선수가 그 멘탈이 약해가지고 공이 너무 좋은데 직구를 날려야 될 때 직구를 날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믿고 이런 것을 2년을 봤는데 2년차 징크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재작년에 드디어 극복했나 보다 했거든요. 작년 그 중요한 시즌에 그쵸. 와 씨 이제 우석이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발 우석아 제발 하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석이가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신다면 상처를 받지 마시길. 네. 그리고 포장 솜씨가 별로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영찬 선수가 일단은 계속 어찌됐든 불펜으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마무리를 안 해봤다. 마무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염경엽 감독님은 일단 구위가 좋고 멘탈이 좋다라는 걸로 이제 세우신 건데 근데 저희가 어제 시범 경기에서는 이겼거든요. 네. 오늘은 졌지만 그 여기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그 세이브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실점으로 기록을 해서 그래도 멘탈이 좋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플롯코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플롯코가 가고 그 자리를 이제 엔스 선수가 메꿔줬는데 사실 연습 경기 때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야 NC한테도 두들겨 맞으면 어쩌자는 거냐? NC한테도요? NC한테도? 솔직히 저희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 보시죠.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NC 팬분들 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어제 강백호를 상대로 이제 투런 실점이 있었지만 시범 경기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선수가 잘못 던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강백호가 강백호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나머지는 구위도 너무 좋았고 특히나 커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서 위력적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우타자들이 속기 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체인지업이 이렇게 꽉 조이지 않은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고 본인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체인지업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나머지 구위를 얼마나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체인지업이나 아니면은 뭐 슬라이더나 이런 거라도 조금 더 해서 이게 파악이 된다면 저희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는 분위기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시범 경기 첫 경기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개막전 때 류현진 선수랑 이 엔스 선수랑 이제 대결을 펼쳐요. 그래서 그때 아마 모든 것이 좀 판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엔스 선수 좀 봤는데 아까 뭐 커터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커터 구종을 잘 던지면은 한국 프로 야구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한국 투수들한테는 많이 이제 주무기로 사용되는 구종은 아니거든요. 그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슬라이더보다는 좀 덜 꺾이는 대신 속도는 더 훨씬 빠른 그런 구조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엔스 선수는 그 마이너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 그 좀 뜬공 허용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피홈런으로 연결되는 그 수치가 많았다는데 LG 트윈스 홈구장이 어디입니까? 잠실이죠. 이거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잠실구장 이제 쓰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도 좀 이제 뭐 여러 생각도 있어야겠지만은
예, 올해만큼은 한국 KBO에서는 꽤 위력적인 네. 투수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막전에서도 류현진 선수랑 꽤 좋은 승부를 네. 펼칠 것 같다는 그런 좀 네.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그 이번에 저희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이랑 네, 그 그렇죠. 피치 클락 들어오잖아요. 네. 엔스 선수가 이미 피치 클락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런데다가 그 ABS를 내가 어느 정도 실험을 해봤다 뭐 이렇게 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적응력이 좀 빠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KBO에서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네, 뭐 ABS도 있고 피치 클럭은 뭐 일단은 시범이긴 하지만 네.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베이스도 커졌잖아요. 네.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베이스 커진 거는 LG한테 좋은 거죠. 많이 뛰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제도 도루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시범 경기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도루들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많아졌고 팀들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 판례들의 첫 사례들이 오늘도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도루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범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첫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적용을 해서 정규 시즌을 잘 운영해 나가면 어떨까 봤습니다. 송사님은 네네. 이번에 바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스포츠든 간에 이제 그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속도가 좀 그쵸. 빨라지고 있어요.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VAR 시스템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는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 자동 옵사이드 판정기라고 해요. 맞아요. 어깨 살짝 나가는 것까지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그게 표준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이나 전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야구 측면에서는 그게 뭐 이렇게 빨랐던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몇 년 동안 국제 야구 무대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선수들도 젊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네.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또 지금 총재께서 또 야구인 출신이다 보니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빨리 적응하는 팀이 맞아요. 성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네. 정말 뭐 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나 원래도 이제 타고 투자였는데 점점 더 투수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그쵸. 만들어지니까 이 투수들 얼마나 좋은 투수들 적응 빠른 투수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해요. 외국인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그 투구 템포들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그 뭐 피치클락 이런 거에 크게 뭐 개의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국내 선수들이 문제예요. 이 그쵸. 템포를 아직 빨리 던지는 선수가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그런 좀 최신 트렌드 야구들이 네. 전략적으로도 맞아요. 얼마나 좀 이제 잘 도입이 됐는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해집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여담이긴 한데 우리가 네. 축구 팬들한테 맨날 약간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 무슨 어떤 경기를 나가면 물론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근데 하고 오래됐죠, 했지만 이미. 네, 요즘은 나가는 족족 막 그쵸.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발맞추지 못한다라는 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또 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 리그가 전체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에서 규모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다음이에요 저희가. 네. 리그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 경쟁력이 너무 형편없었죠 최근에. 그쵸. 맞아요. 근데 솔직히 축구는 K리그가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리그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축구 팬들 몰려온다. 아니 들린다, 맞잖아 이 소리가. 얘기는. 두두두두두. 저 FC 서울 팬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월드컵에서 네. 뭐 아시안컵은 좀 실망스럽겠지만은 성적들을 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맞아요. 사실 뭐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나 배구도 최근에 많이 부진을 그쵸. 겪고 있는데 좀 야구만큼은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기 종목이거든요. 그쵸. 네. 한국 그 프로 스포츠 씬에서. 근데 이제 너무 그동안 많이 못했잖아요. 특히 맞아, 옆나라 맞아. 일본은 작년에 그 뭐 WBC에서 진짜 영화처럼 우승하는 거 보고 네. 그러니까요. 배 아픈 사람들 많았을 거야. 그렇죠.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짜증나서.
오타니 같은 선수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진짜 네. 모두의 꿈이죠. 오타니 우리나라에 안 나오나. 네. 좀 이런 변화들이 좀 바꾸는데 계기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그 예전에 SK 그 투수셨던 윤희상 네. 네. 지금 이제 유소년 그런 코치 같은 걸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해가 갈수록 그 선수들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아이들이 줄어드는 탓도 있겠지만 그렇죠. 야구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겠죠. 축구 이런 걸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지금 요즘에는 손흥민 주니어가 지금 탄생할 느낌인데. 그렇기도 하고 또 개인 종목을 많이 네. 아, 그쵸,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골프죠, 골프. 네, 골프. 그렇죠. 야구 할 거면 골프 해라. 뭐 펜싱 또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그렇죠, 유행을 그렇죠. 타고 있어서 이게 또 프로 선수까지 되는 과정도 험난하고 네. 되고 나서도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많지 않고 그렇죠. 정말 치열하고 되면야 뭐 진짜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쉽지 않죠 사실. 네, 야구 인기는 점점 좀 떨어지는 떨어지고. 추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엘로끼가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쵸? 저희가 이런 거 시작했습니다. 네.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엘로끼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관심도가 확 네.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은 올해의 네. 탑4 예측 좀 해볼까요? 뭐 제가 이건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건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왜 갑자기 목이 메이세요? 목이 메이시나 왜냐면 봐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아는 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최대 5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좋게 예상을 해서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더 일부러 다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뭐 LG 어떻게 빼놓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LG와 그다음에 KT KT. 두 팀은 아마 뭐 대부분 상위권에 맞아요. 당연히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 제가 했던 시범 경기 첫 경기지. 그리고 NC가 작년에 괜찮았는데 그 NC의 작년에 좋은 성적에 기반에는 이제 에릭 패디라는 네. 그 괴물의 존재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그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보장이 사실 없고 NC 자체 팀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측면을 고려했을 때 NC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낮은 낮지 순위를 않을까. 기록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산이 좀 변수예요. 사실 네. 두산. 이승엽 감독이 맡은 두산 베어스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그래도 좀 좋은 면도 있었고, 근데 단기전에서는 좀 어이없는 그쵸. 패배가 네,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극복을 한다면은 정규 시즌에서는 충분히 그 탑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뭐 SSG나 하나는 한화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아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하나가 사실 선수진만 쫙 보면은 이거는 좀 뭐 하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아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1년 동안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또 여러 하나 팬들은 큰 설레발을 안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또 류현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선수들도 뭐 노시환 선수가 또 이제 네. 완전히 맞아요. 각성을 했고 올해 비슷한 수준만 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도 있고 아 네. 문동주 선수 진짜 탐나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화는 류현진과 문동주가 10승 이상을 하고 외국인 두 투수가 10승 정도의 준하는 활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노시환 선수가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홈런왕 레이스를 펼칠 정도의 장타를 보여준다면은 어떻게 이 팀을 가을 야구 후보로 안 꼽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외의 멤버들에 대한 물음표가 좀 많습니다. 네. 용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요? 네. 저는 일단 하나 봤을 때는 뭐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이대호 선수가 처음 복귀를 할 때 설렘을 많이 쳤거든요. 정확히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타선은 롯데에서 거의 처음이다 할 정도로 정말 타선이 완벽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론 투수와 타자의 좀 차이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하나도 어쨌든 간에 그 밖의 선수들이 정말 어떻게 구성이 되냐가 정말 관건일 그쵸. 것 같고 그 각 선수들의 역량이 좋은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한화랑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류현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건 좀 약간 여담인데
최초로 시범 경기에서 안표가 나왔대요. 정규 시즌 때는 난리 나겠다. 네, 류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최초로 시범 경기 안표가 나올 정도로 지금 뜨거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나가 이 기세를 몰아서 네. 팬심을 등에 업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올스타 좀 빡세겠다 진짜. 네. 그러면 탑4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LG KT는 네. 아니. 욕 안 먹으려면 이 두 팀을 네, 여기서 이제 빼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네. 누가 봐도 정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SSG가 들어갈 것 같고. 네. 두 분도 근데 SSG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SSG가 2년 전 우승팀이잖아요. 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이제 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도 세운 적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그 야구를 좀 잘 보는 선수들이 저는 랜더스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네. 뭐 감독도 좀 바뀌었고 뭐 구단주에 대한 얘기 좀 뭐 가끔은 있긴 합니다만은 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뭐 야구는 또 야구니까요. 뭐 네.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어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팬들도 코어 팬들이 많고 그렇죠. 한번 또 이런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팀이잖아요. 솔직히 랜더스는. 맞아요. 작년에 부침이 있었죠. 근데 이런 팀들은 부침을 한번 겪으면 그 다음 해에 좀 다시 살아나는 경향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랜더스는 좀 상위권에서 그래도 있지 않을까. 네. 새로운 프런트와 이제 뭐 코칭 스태프들이 잘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4에서 팬심을 좀 발휘를 팬심을 발휘해서 어디실까요? 기아 타이거즈일까요? 감사합니다. 잘 받아먹겠습니다. 그럼 이제 LG, 받아먹지 않고요. SSG 제가 일단 뭐 봄 되니까 뭐 당연히 봄에는 그래도 항상 설레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이 녹화 기준으로 어제 오늘 시범 경기가 되게 지금 뜨거워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시범 경기에서 아직 외국인 선수를 거의 활용을 안 했어요. 네, 그런 상태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찾아봤는데 추워서 아직 좀 날씨 적을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농담 아닌 농담으로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김태형 감독님이 그런 거 잘하실 거예요. 네. 좀 연막치고 네, 진짜 좀 꽤 많고 용장이자 좀 지장의 이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걱정하는 투수진에서 일단은 4선발까지는 잡힌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에런 윌커슨, 찰리 반즈, 박세웅, 나균환 선수까지는 왜냐하면 첫 시범 경기를 이제 나균환 선수가 또 등판을 했기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여담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믿고 가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인복 선수가 5선발로 오늘 시범 경기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인복 선수가 갈 것 같고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시즌을 쭉 보니까 선발보다는 불펜으로 있는 게 좀 더 적당하고 그 타이밍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김원중 선수는 올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원중 선수는 그래도 저희가 좀 믿고 가는 몇 없는 선수 중에 하나기도 한데 흔들릴 때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래도 잘 갈 수.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김원중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 마무리를 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쵸, 좀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는 지금 항상 이렇게 5선발까지 됐어. 그러면 혹시나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을 때 누가 할 거야? 할 때 그 누구가가 안 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조금 불안한 팀이긴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뭐 그래도 뭐 신인 선수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뭐 전미르 선수도 그렇고 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전미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있고 또 진해수 선수 있죠. 그다음에 박진영 선수도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박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잠깐 주춤했었지만 지금 또 다시 추격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불펜이 그래도 과거보다 뭐 최준영 선수, 구승민 선수도 그렇고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꽤 탄탄해요. 김상수 선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면서 저는 항상 약간 저의 고갈이 투수였거든요. 응원하면서 저희 팀은 그래서 항상 저는 롯데는 투수만 좀 강하면은 언제든지 대체할 사람이 누구라도 든든하게 있으면은
항상 할만할 것 같아. 타자진은 그래도 좀 탄탄한데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해 잘 해서 4등 여기 끄트머리에 한번 살짝 발 한번 톡 얹어볼까 생각합니다. 용구 씨한테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저 잘 롯데 넣겠습니다. 안 되겠다. 괜찮죠. 지금 거의 홀려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아직 말 반밖에 안 했는데. 준비를 잘 해오셨네. 가벼운 남자. 저 지금 너무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거 누가 들으면 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설득력이 좀 있었죠. 네, 좀 설득력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김태형 감독 맞아요. 당점 딱 찍으면은 이게 너무 컸죠. 야 이거 롯데 올해 일 내는 거 아니야? 거의 지금 이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맞아. 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부상 선수가 2명이나 나와서 타자진에서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는 그래도 꾸준하게 타자의 불안감이 크진 않았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금방금방 김태형 감독님이 찾아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죠. 한번 김태형 감독이라면 그럴 수 있다.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LG KT는 뭐야 방금? 지금 약간 되게 얄미웠어. 막 2강이고 그냥 그러고 나머지가 저는 진짜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확정짓지 못하겠는데 어느 팀들을 고민하고 있냐면 롯데 죄송해요. 여기 롯데는 없어요. 기아, 두산, 한화 이 세 팀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세 팀과 어떻게 겨루고 이 세 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송해요. 타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서 1년 더 기다리려다가 먼저 나가게 돼서 고맙다라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왜 얘기를 해? 왜 못해요? 네. 그래도 저도 광주 저도 광주에 한 남자가 계시죠. 네, 그렇죠. 네, 한 남자가 계시는데 누구를 얘기하길래 이렇게 빌드업을 하시네. 그래서 한 네. 남자가 나갔고 그래서 약간 웬떡이야라는 상황에서 워낙에 또 이제 광주의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너무 띄워준다라고는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라인업은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다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너무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그런 뎁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모든 팀들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불펜진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모든 구단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기아는 한 번 초반에만 잘 좀 버텨주고 한 번 빡 터지면은 충분히 이제 4강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두산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취임하셨을 때 과연 이승엽이 감독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의문을 던졌지만 생각보다 잘해서 야씨 두산 또 다시 두산 왕조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사실 시즌이 끝난 지금도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가다가 서야 되잖아요. 가다가 안 서요. 가다라는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기준이 서지 않고 그래. 저 놀래가지고 지금 기준이 이런 말이 있었구나. 기준이 서지 않아서 뭔가 이승엽 감독님이 이승엽 감독님의 두산은 진짜 물음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직은 좀 그렇죠. 약간 아직은 무슨 모 영화의 그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물음표 박스가 띵띵띵띵띵 와서 이렇게 뿅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사실 기아는 그냥 뭐 부상이 없고 불펜진만 좀 잘 버텨주면 올라간다. 이런 확신이 좀 있는데 말에도 부상이 없다는 가정도 크게 믿지 않는 게
팬들 입장에서 우리 팀 로스터 좋다, 괜찮다, 라인업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은 그 선수들의 가장 최전성기 하이 커리어를 이제 뭐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바로 직전 연도 선수가 그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거즈에서 직전 연도 그 타격 지표 내에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던 선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직 40이 넘은 최용호 선수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우리 팀 사정상 재계약을 하는 게 좀 물음표였던 선수인데,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 적응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중요한 순간에 활약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재계약이 된 거고. 5월만 넘어가면 된다. 그 외의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지표 내 도루 부문에 있는 박찬호 선수를 제외하면은. 네. 없다고 봐요.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 타격 라인 그 로스터가 좋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6월달에 엄청 폭발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3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때 막 12연승인가 뭐 네. 9연승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올해 못 가는 걸 봤잖아요. 네. 그거가 문제가 됐을 때 뎁스도 문제고 03년도생인 김도영 선수에게 이토록 많은 기대를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팀 생각보다 타자 라인업 좋아라는 말에는 저는 아직은 좀 그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그래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사실 작년 시즌 초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상이 물론 이제 부상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 그것도 실력이니까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갑자기 연승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타서 그렇게 그 성적이 개인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팀 운동이니까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한 남자에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타팀이지만 아쉬웠던 게 왜냐면 그때가 제가 기아 LG 경기였는데 저희가 4대2로 이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아가 이제 그 기회를 잡아서 4대3까지 됐는데 그때가 9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9회였는데 주자가 1-3루였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주자가 있는 상황이면 그리고 그때 올라온 게 우석이었거든요. 그럼 우석이는 그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기아 팬들 사이에서 아씨 오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탔고 이미 한 점 차밖에 안 됐고 주자는 2명 나가 있고 우석이고 이거 흔들면 우석이 100%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도루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경기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전에는 뭐 홈스티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작전을 이거는 그냥 밑져야 본전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였으면 충분히 우석이 정말 흔들만 했거든요. 아주 유리 멘탈이었어가지고 막 우석이가 땀을 흘리는 게 저 멀리서도 보여요. 근데 한 남자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작전 같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약간 감독의 능력을 뭔가 생각하진 않지만 이게 또 선수들이랑 너무 친한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의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을 이제 영입하고 뭐 이렇게 팀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으쌰으쌰의 분위기가 있어서 전 기아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두산은 진짜 모르겠다. 거긴 이제 약간 블랙홀 같은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초반에 봐야 될 거는 한화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투수만 가지고 하는 싸움도 아니고 류현진이 미국 가기 전에도 계속 이제 뭐 9탈3진 막 이렇게 연속해 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막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서 있을 때 그 수비를 하는 친구들이 부담을 느껴서 알까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류현진 선수가 잘 맞고 내려왔는데 그 뒤에 불펜진이 약해져서 이제 뒤집어지는 경기. 근데 작년에 기아랑 LG는 뒤집는 경기를 참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팀들한테 걸리면은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정말 그 피칭하는 거를 잠깐 보면은 너무 부드럽고 정말 잘 던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에이징 커브가 슬슬 좀 와가지고 그게 좀 힘이 풀렸다 그러면 사실 되게 잘 맞는 공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오히려 너무나 이렇게 지금 띄워주는 것이 전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럴 만한 선수예요, 근데. 네. 네, 그래서 물론 그럴 만한 선수죠. 저희 염경엽 감독님도 이제 외국인 투수 3명이 있다 생각하겠다. 그쵸. 그래서 네, 뭐 다승은 생각하지 않겠다. 사실 외국인 이러시는데. 선수 3명과 2명의 차이는 크니까. 네, 그죠. 외국인 선수 그냥 급이죠. 초특급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그쵸, 거예요. 외국인 네. 선수 중에서도 그럼요. 뭐 거의 특 A. 그래서 이제 한화에서 뛰지 않았으면 한화가 나는 영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럼요. 선수라서 맞아요. 그 그리고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류현진의 이름만 빼고 그냥 이렇게 스펙을 보면은 이 선수가 한국을 왜 와 이런 왜 와? 네,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뭐 류현진 선수가 뭐던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잘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뭐 특히나 어떻게 수비 하느냐에? 네,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의 대화에서 쭉 빠져야 되지 키움과 삼성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키움은 이정우 선수가 빠져나간 게 너무 크고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작년에 빠져나갔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그때 키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다 지금 안우진 선수마저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제 김혜성 선수 한 명 남은 팀이 아니냐. 네, 그렇죠. 모든 부분들을 키움 팬들이나 구단도 다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럴 때 좀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경기력 측면에서는 나름 도깨비 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야구가 또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항상 키움은 그런 게 있었어요. 참 네. 선수를 참 잘 잘 키우고 음. 케어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정말 빛이 날 수 있게 무대를 잘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이 깔아주는 판을 잘 활용하는지가 또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도 되게 야구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팀 분위기 네. 팀 중에 하나고 물론 뭐 좀 돈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만 그렇죠. 어차피 기업 자체는 야구 전문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금 네. 모기업의 그 지원을 받지 않는 유일한 팀이다 보니 여러모로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네. 그 없는 자리에 또 누구를 어떻게 또 갖다서 잘 채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정우와 안우진의 공백은 너무 크다. 너무 크죠. 너무 그거는 크다. 뭐 어떻게 더 이상 쉴드를 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쵸. 뭐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좋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한화가 지금 뭐 노시환 선수랑 뭐 정은원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막 이제 주축이 되기 시작하는 것도 그 오랜 세월 꼴찌로 있으면서 그 선수들을 모으고 키우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가 이번에 류현진 선수까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은 키움이 과연 팀 입장에서는 그럴 때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네, 한화 같은 그쵸, 그쵸. 한화 상황에서. 같은 경우는. 근데 키움은 그 정확히 반대에 있는 지금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팀들 뭐 탱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탱킹을 할 여력도 지금 사실 많지 네. 않고 여러모로 좀 되게 좀 사면 초과에 있는 팀이 아닐까. 이제 네. 뭔가 이제 구단이 자꾸 바뀌면서의 고난이 사라지니까 이제 진짜 팀 위기가 온 것 같다라는. 네. 그리고 워낙에 또 키움이 그동안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쵸. 선수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암흑기의 시작이면서 이제 그런 다시 이제 또 선수층을 리빌딩하는? 키우는 리빌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고. 야, 저는 키움보다 사실 삼성 그쵸? 진짜 심각하다고 이거를 뭐라고 왜 때문에 심각한지 또 뭐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삼성은 사실 이 팀이 이렇게 된지 저는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맞아요. 이거는 삼성 라이온즈뿐만이 아니라 그쵸. 지금 4대 스포츠에 있는 모든 삼성 구단들이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어렵죠. 시기를 겪고 네. 있죠. 뭐 네, 축구는 네. 작년에 뭐 강등됐고 그렇죠. 아, 그래서 축구 뭐 충격이 난립니다. 예. 오늘도 경기 진 것 같은데 보니까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삼성이. 있고 또 그 예전에 진짜 막 4연패 하던 시절에 아, 삼성 왕조. 삼성을 지금은 뭐 정말 그리워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모로 그러면서 선수단 퀄리티도 떨어졌고 감독도 계속 좀 이렇게 명장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었고 젊은 선수들은 많이 유입이 되고 스타 플레이어들은 생겼지만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팀을 뭔가 이 우승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 않았죠. 네. 그나마 2년 전에 KT랑 1위 싸움 했던 그때가 거의 네. 이제 마지막일까 싶은데. 그때 주축이었던 선수들도 지금 대부분 없습니다. 그쵸. 뷰캐넌 선수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쵸. 구자욱 선수도 어느덧 나이를 꽤 먹어서 이제는 네, 그 정도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네. 구자욱 선수가 삼성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근데 구자욱 같은 선수들이 많아야죠. 그렇죠. 요소에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 구자욱 선수가 저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분명 생각하거든요. 네. 더 프랜차이즈로 확 그러니까. 물론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팀을 강력하게 이끄는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젊은 재능들이 10개 구단 중에서도 좀 손꼽힐 만큼 많은 팀 중에 하나라는 거는 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타고 뭐 감독님의 좀 어떤 그런 매니징이 좀 빛을 발한다면 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김재훈 같은 또 베테랑 투수들도 데려갔기 때문에 네. 지키는 야구를 어느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꽤 까다로운 팀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키움과 같은 비슷한 이유로 그렇죠. 네. 당분간은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 그래도 키움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은 SSG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SSG를 하강세로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원인을 구단주의 나 SSG 광고 약간 그 자본주의 노예로서 약간의 고민이 되지만 가감없이 얘기하면 그 형님이 손대는 것만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썰이 있고 완성된 문장을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썰이 있고 지금 SSG 얘기를 하는 이 동안에 유독 카톡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벌써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시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못한 선수들이 많았고 특히나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팀 분위기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 분위기가 와해가 된 느낌이 없잖아 있다. 김강민 선수가 한화로 갔던 게 좀 컸죠. 그래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한화 이글스를 욕하는 사람들이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뽑으라고 나왔는데 네. 뭐야 이거를 안 뽑아? 아이고 왜 나오셨을까? 아이고 저희는 도저히 못 뽑겠습니다 하고 그게 바보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한화를 욕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비교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뚝 나왔다. 낼름 집어 먹어야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저는 그걸 류현진 선수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놓는 사람이 야구계에 있다면은 그분은 그냥 빨리 직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약간 그 SSG 팬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모함 아나운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선수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오랫동안 팀을 위해서 전성기부터 모든 암흑기 다 혼자서 거쳐가면서 헌신한 선수라는 건 맞잖아요. 김강민 그렇죠. 선수가. 네. 심지어는 나이도 많지만은 또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어디 가서 뒤지는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화가 영입을 당연히 했겠죠. 네, 아직 맞아요. 선수로서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팀 운동이다 보니까 이 팀에서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이게 뭉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려서 너무 많이 약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선수가 아니니까 또 선수들이 느끼는 바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단결과 단합 이런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막 단합되거나 막 우리가 어렵지만 잘해보자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좀 저는 SSG는 좀 하강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감독이랑 그다음에 그 단장으로 오신 김재현 단장님 특히 김재현 단장님은 SK 시절부터 인천 야구
원래는 이제 LG에 네. 한때 이제 대단한 분이셨지만은 지금 이제 LG 트윈스보다는 이제 SK 시절에 김재현 단장님을 더 기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팀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이제 좀 추스러 놨을지 그게 가능하다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쵸. 선수단 멤버들이 워낙 좋기 네, 때문에 여전히 네 저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인적인 SSG 광고로 바르시나요? 그분들이 저를 쓸까요? 감사하죠 저는. 그분들이 감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전망들을 좀 해봤는데 네. 네. 우리 뭐 이제 개막하기 전에 네. 공약 같은 거 좀 걸어보실래요? 공약이요. 뭐. 저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네. 단 한 번도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서 참 두렵습니다 이게 공약이. 네. 뭐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두 분은 혹시? 개막전 각 팀 승리. 거의 이거 정도 예상. 좋습니다. 네. 그쵸. 네, 이거 정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개막전 시리즈에서 붙는 팀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LG는 한화 이글스랑 붙는 걸로 롯데는 지금 SSG. 알고 있고요. 롯데는 SSG. 기아가 아마 저희가 키움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키움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시리즈 전체 2연전이잖아요. 네. 네. 뭐 개막전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아니면 2연전의 승리를 예측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깔쌈하게 깔쌈하다. 개막전 승리로 가시죠. 개막전 승리. 단판. 오케이. 왜냐면 뭐 이제 그러면 2연전으로 하면은 뭐 2대0 승리냐 1대1이냐 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사실 제가 가장 불리한 거긴 해요. 왜요? 류현진 때문에요? 네.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래도 LG? 그래도 LG죠. 그래도 LG. 네. 류현진만 잘 막으면 뒤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저희가 엔스가 앞에만 잘해주면 역시나 뒤는 해볼 만하다.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용구 씨는요? 저희는 우선은 지금 오늘 또 한동희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좀 약간 불안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이거를 혼자서 짜 보다가 저희 예상 라인업을 이렇게 짜 보다가 타자진이 계속 딱 확 자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고승민 선수 자리도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고승민 선수가 들어오고 말고 레이에스 선수도 아직은 일단 처음이니까 바탕을 많이 까시네. 네, 불안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지난해 개막전을 정말 자신감 있게 잠실에 갔다가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직관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해 야구를 좀 안 본 이유가 그 개막전이 좀 강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졌거든요 작년에. 근데 혹시 올해도 그러면 직관 개막전? 그래서 안 가려고요 올해는. 안 가면은 롯데 이기겠네. 그래.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직 나는 그 우리 팀 말고 이거 찍을래요. 이게 확실하구만. 그러면 네. 내 팀 플러스 타 팀까지 해볼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이기는. 오케이. 저는 네 LG 팬분들 죄송합니다. 류현진승 한화승 말고 류현진승. 네 저는 한화승 첫 경기 네, 가겠습니다. 우리 용구 씨는 LG 한화 경기 어떻게 LG 보십니까? 한화 경기요. 네. 저는 저도 첫 경기는 류현진승으로 이게 또 이렇게 돼야 돼. 아까는 배척하지 말라더니 이렇게 얘가 이를 갈고 할 것 같아 첫 경기만큼은. 그 그림이 또 그게 또 좀 약간 이뻐요 좀. 있잖아요. 네. 아니죠 여러분 언론 모르세요? 류현진 아쉽게 승 놓쳐 막 이런 거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쉬운 역전패 막 이런 거. 제 생각에는 피치는 좋았다. 좋은 저는 역시 류현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불펜의 LG 승리 뭐 이런 거. 모함 씨 얘기한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류현진은 여전하지만 한화는 점점. 이런 식으로. 하나 수비 네. 뭐 수비진 류현진, 불펜 10년 전 기억 되살아남.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뭐 이런 거. 본인 힘으로 해결해야 뭐 이런 게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래도 한번.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일선발이 이번에 처음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LG 승리를 가겠습니다. 롯데 SSG 경기가 인천에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강현 투수가 하겠죠. 이거는 정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SSG 가야겠네요. 저 진짜 솔직히
응원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SSG가 일단 첫 경기는 가져갈 것 같아요. 선발이 김광현 선수세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아직은 상황상?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첫 경기부터 뭔가 사로잡지는 못할 것 같고. 야, 이거 계속 반대로 가네? 조금 약간 객관적인 편이라 제가 불안하면은 불안한 거니까. 전 롯데승. 이유는 봄대의 기운을 믿어보겠다. 봄대의 기운을 믿어보겠고, 김광현 선수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작년부터 이제 슬슬 온 게 있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러니까 죄송해요. 양현종 선수랑 김광현 선수는 이제 작년에 그것이 너무나 열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록으로 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롯데. 일단 또 시범 경기 이겼다고 하니까. 네, 시범 경기는 뭐 시범 경기는 그죠. 신경을 안 쓰시는 의미가 게. 없죠, 사실은. 저는 약간 일단 없어. 레이스 선수가 또 어떻게 하냐가 롯데에 또 큰 그 변화를 또 불러줄 것 같아서 아직은 보지를 못해서 근데 이제 제가 막 찾아보니까 뭐 선관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서 제발 그 새로운 타자 타자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간에 장타를 해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전준우 선수 외에는 지금 한동희 선수도 어쨌든 간에 꼭 자리를 오래 비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레이스 선수가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은 응원은 하지만 왠지 근데 첫 경기는 질 것 같고 사직 경기를 제가 보러 갈 거니까 사직 개막전. 네, 사직 개막전을 보러 갈. 근데 한참 뒤여가지고 보러 갈. 원래 승효세요, 패효세요? 근데 저는 참 이긴 적도 많고 진 적도 많은데 정말 전설적인 경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와 롯데가 사직전인데 한 이닝에 13점을 저희가 내준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설의 경기를 제가 직관한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 꼴찌 그 대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때 심지어 하나가 꼴찌였어요. 그 당시 그 뭔지 알 시즌 것 그때 같아. 꼴찌였는데 아니 이닝이 누가 더 못하나 죄송해요. 이닝이 계속 타자가 계속 돌아와요. 3번을 같은 타자가 오는 거예요. 한 이닝 동안.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보고 있지? 이러면서 근데 그걸 봤던 전설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약간 제가 직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겼거든요. 그날 너무 그 인상 깊었던 그 경기가. 그거는 진짜 17대 1인가 17대 뭐 3인가로 졌을 거예요. 하나한테. 그래서 제가 약간 직관을 좀 두려워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엘로키 파이팅 하기로 겸사겸사해서 사직에 이제 마침 부산 갈 일도 있고 해서 좀 제가 한번 다시 승효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사님은 원래 승효신가요, 패효신가요? 일단 저는 요정이었던 적이 없고요. 네,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조금 패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잠실에 갔을 때가 조금 패가 많았고 그 외 경기장에서는 기아 경기 승리를 조금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좀 제가 가면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길 때는 엄청 또 이게 좀 뭐랄까요 극적으로 이기는 경기들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직관 가지 말아야죠. 저희는 이제 키움이랑 하는데 아직 그 선발 라인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는 없어요. 다만 저희 그 타이거즈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 되는데 개막전 전패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 저희랑 개막전이었는데 맞습니다. 3연패 했거든요. 그때 2연전 다 내줬죠. 저희가 2022년 시즌이었죠. 그 종국이 형 첫 부임 첫 때.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그 LG 트윈스랑 SSG랑 엄청 개막전부터 연승했을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SSG가 좀 더 연승이 길었죠. 그리고 1위가 그 확정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1등이었고 이제 LG가 그 벽을 못 넘었죠. 그쵸.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넘었죠.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누가 나올까가 예상이 아직 안 되긴 하지만 아마도 저희는 새로 들어온 2명의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 특히 이제 키움이 좌타자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저희 이름이 제임스 네일 선수로 제가 봤는데요. 지금 이 선수가 우투우타구나.
죄송해요. 저도 요즘 많이 못 봐요. 괜찮아요. 저희는 네, 검색 엔진이 있으니까. 네, 사실 뭐 경기는 개막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아마 그 두 명의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을 선발로 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안우진 선수가 있었다면 키움은 안우진 선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저는 고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징크스라는 게 깨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만 이제 6연패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그래도 깰 때도 됐고, 새로운 감독 하에서 지금 키움 정도의 전력인 팀한테 이런 징크스를 깨지 못한다면은 이 첫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불안하지만 네. 기아 승부 가겠습니다. 네. 저도 기아로 가겠습니다. 이건. 저는 그러니까 롯데랑 SS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그거예요. 개막전은 지고 다음 날에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키움하고 기아는 이번에는 기아가 확연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그냥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첫 경기만큼은 좀, 그리고 좀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번에만큼은 개막전을 조금 부셔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홈 개막전이고 네. 첫 감독님 정식 데뷔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동기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키움보다는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불안하지만 저도 기아승, 용우 씨도 기아승. 네. 혼자 또 이번에 또 설마 키움 가실 건가요? 뭐 다 역배야. 아니 약간 오늘 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저 원래 기아를 하려다가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있노라니 일단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할 것이다, 방망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오케이 키움 가겠다. 그래 이제 거의 2대1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2대1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실까요? 뭘 거실까요? 내기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가 좋을까? 뭐가 이거 좋을까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두 분이고 한 분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긴 어찌됐든 뭘까 이 불안감은. 이게 불안. 진다면 들어올 때 형님 안녕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 더해서 타팀 유니폼 입고 오케이. 해볼 만하겠죠? 네. 오케이. 이거 질 수 없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암 씨는 저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LG 거를 입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입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죠. 반반 입을 수 있으니까. 반반 입으셔도 되고. 그렇게 아니면 모자는 모자 하나, 그래. 모자 하나, 옷 하나 이렇게. 오케이. 오픈이 그렇게 하는 걸로. 가리. 왜냐면 네. 전 그 오지환 선수 그 원정 유니폼이 그 남자 사이즈라서 남자 사이즈 충분히 입으실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저랑 용구랑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여가지고 조금 둘이 이거는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 픽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하나를 더하죠. 다른 팀. 좀 가르기, 변별력을 가르기. 네, 변별력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두산 NC전이랑 그다음에 삼성 KT전이 있거든요. 네. 두산 NC전. 두산 NC전이 고르시죠? 제일 네, 아무래도 네. 삼성 KT는 좀 KT로 많이 몰릴 것 그쵸, 같으니까. 사실 해서 두 분이 같은 거 고르시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네. 포기하는 걸로 하죠. 창원 경기거든요. 창원 경기군요. 네. 레이디 버스 하시죠. 네. 저는 두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난 뭐 선택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두산으로 가고 싶으시면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아니 저 NC 가겠습니다. 오. 네. 이거는- 왜냐면 홈이어서. 예,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NC가 보여요 눈에 지금. 이거 나일 것 같다 느낌이 쎄하다. 네. 저는 그냥 뭐 별로 NC를 응원하지 않는. 근데 무조건 NC 반대. 우리 그 별명 갑자기 얘기 듣다가 네.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송사님 송요정으로 부르면 안 돼요? 송요? 요정인 적이 아까 요정인 적이 없으니까.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송요정은 되게 귀여울 것 그것도 같지 좋을 것 않아요? 같아요. 나 다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날개도 요정 한번 달아드리고. 해보자. 그러니까 날개도 달아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나이 42에 이런 호사를 누리네요. 네. 감사히 잘 받아먹겠습니다. 바꾸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저희 개막전하고 또 뵈야 되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그때까지 아주 물 떠놓고 기도해.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거의 월 말에 네. 이제 매달 우리 네. 팀의 네. 평가를 하면서 만날 예정인데
봄 이후로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주시고 벌써부터 발표실 생각하시는 갑자기 거예요? 날씨가 더워졌는데 용구가 안 나온다. 아 많이 더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요정만 나와서 나 혼자서 이제 날개 옷 입고 이제 용구 씨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롯데 팬들의 화력을 느낀 순간이 있었다고 되게 뿌듯해하셨는데 맞아. 이제 발뺄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롯데가 키웠고 롯데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내 팀 내 깝니다. 오케이.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아니야 그래도 올해는 다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LG 트윈스 팬분들께 저 좀 알아달라. 예전에 그 본인의 인기를 위해 그죠? 솔직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죠. 좋습니다. 솔직하게 해줘. 네. 저는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고 있고요. 못 알아봐 주시면 미워할 거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는 이제 월 말에 이렇게 모여서 약간 월간 뉴스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월간 정리, 월간 엘로끼 뉴스 이런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뭐 부담 없이 좀 봐주시고,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로끼가 살아야 KBO가 삽니다. 그렇죠. 세 팀 중에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붙는 그림은 뭐 그 뭐죠 협회부터 그렇죠. 뭐 방송사, 그다음에 뭐 기업, 팬들 다 이제 바라는 좀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꼭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사실 LG랑 기아는 전신이었던 혜태 시절에 무려 1997년에 마지막 한국 시리즈 붙었던 기억이 있고 LG와 롯데, 기아와 롯데끼리는 한국 시리즈를 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저는 언젠가 그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한국어 2년 안에 좀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셋이 좀 같이 하는 동안에는 한 번만이라도 가을 야구라도 좀 붙어봤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할 수 있게. 올해는 좀 엘로끼 동반 가을 야구 진출을 응원하는 좀 그런 좀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저희 이 유튜브가 잘 된다면 채널이 잘 된다면 그 이런 내기를 할 때 같이 그 팬들 투표해가지고 협찬 받은 거 이벤트 쏴주고 뭐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SSG 광고 바라고 그 개인적인 감정은 아닐 겁니다. 다 드러내야겠다. 저희는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